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C2데이 오늘을 말하다 낙태법 폐지 찬성 반대에 대해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1사학번 강동욱입니다. 우선 저는 낙태죄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반대하는 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태아의 생명을 지우는 것 또한 살인이 아닌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하지만 선뜻 찬성 못하는 이유가 저로서는 존재가 합니다. 임신이 여성 혼자만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책임을 여성들에게 모두 씌워지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낙태죄를 폐지를 한다 만으로 해결을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낙태에 관한 것이 태아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낙태죄를 폐지를 한다는 것은 태아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똑같이 사람을 죽이는 거랑 똑같이 연관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찬성 측 입장 잘 들었고요. 저는 낙태 반대측입니다. 예, 반대측이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저는 낙태법 폐지에 찬성을 하는 입장인 1사학번 성현우라고 합니다. 낙태에 대한 입장은 국가마다 상이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임산부의 생명, 신체적, 정신적 건강, 성폭행, 태아의 결함 이유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했을 시에 불법으로 판단합니다. 위의 경우에서도 그 낙태를 할 수 있는 경우라고 지칭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그리고 태아의 결함 이유가 상당히 까다롭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모자보건법 내용을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좀 정의 내리기가 애매한 강간 또는 중강간에 의해 임신이 되는 경우 그리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친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등의 한 총 크게 7가지 정도의 낙태가 가능한 경우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폭이 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보다도 원치 않는 출산 이후에 양육할 수 없는 사회적 혹은 경제적 그 지위나 능력으로 인해서 출산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 낙태를 자유롭게 보다는 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낙태법이 폐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찬성 측 성현우하고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반대 측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낙태법 폐지에 반대하는 1학번 황찬원입니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 낙태법 폐지라는 사안은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최종 단계라고 봅니다. 저는 아직 저희 나라는 성관계, 피임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조기에 올바른 성교육이 안 이루어져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성교육이 안 이루어진 만큼 약간 성에 대해서 부끄럽고 성관계에 대해서 숨기는 어떻게 보면 성은 순결하고 약간 어떤 깨끗한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타 국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태아를 키우는 식으로 해서 인형을 주면 조기 교육부터 인형을 주면은 그거를 뭐 몇 주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간을 주면서 이제
태아를 낳았을 때 자녀를 낳았을 때 책임감을 가르친다던가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직접 피임하는 방법을 그냥 교사가 남자 여자 교사가 들어와서 바로 적나라하게 가르쳐주는 저희가 봐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가르쳐주는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가 반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교육 시간이라고 해봤자 이제 동영상 하나 틀어주는데 그거를 집중해서 보는 친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임 방법이 나온다지만 그거를 뭐 부끄러워하니까 서로 못 보고 이미 지금 저희가 성인인 와중에 저희가 낳은 자녀가 만약에 있다 하면 그 자녀들도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가치관의 형성이 될 텐데 그 성의 문제부터 풀리지 않은 입장에서 이제 낙태법이라는 걸 폐지가 됐을 때 성관계는 쉽고 책임감이 그만큼 덜하다라는 생각의 인식이 심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아직까지는 낙태법 폐지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대 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찬성 측 변론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거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14학번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2010년 기준으로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임신 중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낙태가 16만 9천여 건이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진행을 한 건은 18,000건으로 전체의 6%에 불과한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낙태에 대해서 과연 실질적인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년에 모자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는 10건에 불과했고 실제 처벌까지 받은 경우는 거의 희박한 실정입니다. 낙태에 대한 처벌을 모자보건법은 담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이 법이 사문화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단계입니다. 낙태죄가 지금 현재 처벌 조항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도 희박하고 또 낙태죄를 불법으로 행하고 있음에도 1년에 16만 9천여 명의 신생아들이 사망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봤을 때 우선 낙태죄를 폐지를 한 다음에 이 불법적으로 지금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낙태죄를 폐지를 하고 이것을 정상적인 과정에 수면 위로 올려놓아서 산모들의 건강도 챙기면서 또 아이들의 태어나지 않아도 될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음성적에서 양성으로 좀 바꿔야 될 그런 시대적인 그 모멘텀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태죄는 우선 폐지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상대편 찬성 반대 측 자유롭게 반론하는 시간이나 질문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4학번 강동욱입니다. 저는 이상원 하고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태아들이 이거를 합법화 해가지고 어차피 낙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불법으로 한다고 해도 기소된 사람들이 뭐 몇 명 없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래도 저는 이러한 의문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부모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태아들을 자율적으로 없애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럴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봅니다. 사실 낙태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태아의 생명권도 있지만 이제 태아의 자기결정권이랑 이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의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태아는 그 사고나 자아인식, 뭐 정신적 능력과 같은 의식적 경험에 필요한 뭐 신경 생리학적 구조나 기능들은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합하여 지각을 형성할 수도 없고 고통을 느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가 임신 24주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24주는 6개월인데 보통 임신은 10개월 정도 하니까 네. 6개월 정도가 이르기 전까지는 뭐 폐포가 될 종말랑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서 뭐 자궁 배출 이후에 자가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자존적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의 독자적인 생존 능력은 임신 24주 이후에 인정을 된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의학적인 그런 해석인데, 그래서 태아의 생명권은 쉽게 말해서 임신 6개월 이후 단계부터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24주가 지나게 되면 낙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부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낙태를 시도를 하려다가 임산부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6개월 전까지는 낙태에 대해서 좀 선택권을 좀 넓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낙태죄를 우선 폐지를 하되 그 제한적으로 뭐 생명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24주가 지난 다음에 처벌하는 조항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지, 현재의 낙태죄에 대해서는 좀 폐지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상원하고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요. 네네. 예, 그 임신 태아의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가치, 뭐였지? 태아의 존엄성, 생명 존엄성. 자기 결정권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성인이라 함은 일단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줄 알고 자기가 행동한 것을 이제 책임을 질 줄 아는 나이가 됐고 그런 능력을 가지라고 성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태아를 지운다는 일은 뭐 자기가 결정을 해서 책임질 수 있다고 보는 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태아를 지웠을 때 임산부한테 피해가 아예 전혀 없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한 달 동안 피가 계속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하다못해 불임이 된다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사망까지 이른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술 때문이라는 말도 있어서 낙태법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서 태아를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뭐 임산부한테 뭐 되게 건강한 낙태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태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몸 안속에서 생명을 죽여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여자들이 감수까지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낙태법 폐지를 조금 놔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책임을 질 수 있게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성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그 낙태를 지금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낙태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낙태를 시키면 2년의 징역을 받기 때문에, 또 설상 징역이 안 되더라도 의사로서 그 면허가 정지되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시술에 대한 안정성을 우선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터무니 높은 비용을 제시하더라도 당사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처벌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해외에서 낙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낙태가 합법인 나라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가가 산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이 전체적인 것은 결국엔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낙태를 합법으로 하고 난 다음에 물론 낙태가 임산부에게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근데 전문의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낙태를 시술 받을 바에는 차라리 낙태를 오픈을 해서 전문의에게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수술을 받도록 하는 것이 산모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선택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 낙태죄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는 것이 맞다. 해외에 나가는 임산부들도 있거든요. 근데 임산부가 비행기를 탄다는 것도 얼마나 큰 리스크를 가지고 타는 것인지는 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 임산부의 건강에 대해서 진심으로 염려를 하시는 거라면 우선 낙태죄를 폐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아까 황천하구께서 질문하신 거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린 네. 건데 그 아까 성인이라 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지식적이나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해서 그 부부 혹은 이제 연인 관계에서 생긴 아이라고 하더라도 뭐 불법적인 낙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질문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맨 처음에 입론하실 때는 한국에서의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무리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적인 부분, 출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좀 교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실수로 이제 그 임신을 하게 되었다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낙태죄의 그 허용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그 아이도 출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예. 제가 그 말씀을 성인이라는 단어를 꺼냈던 건 이제 저희가 성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말씀을 꺼내드린 거고요. 저희가 콘돔 국가별 콘돔 그 구매율을 따졌을 때 선진국에서 저희가 최하위를 지니고 있다고 그 통계청에서 봤는데 그만큼 저희가 콘돔을 사는 걸 부끄러워하고 그런 걸 하는데 성적으로 아직 성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럽고 하는 거를 떠나서 이제 성인과 성인이 어떻게 보면 성관계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서로 간에 이제 사랑을 나눈다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성교육 자체에 대해서는 어린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너무 모르는 거죠. 약간 피임에 대해서 피임을 먼저를 했으면 임신이 안 되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여서 아직까지 자의식이 아직까지도 어린이 상태로 남아 있어서 저는 이렇게 원치 않는 임신이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덜 배워서 지식이 부족해서가 원치 않는 임신이 생기는 것이 않나. 저는 원초적인 거를 낙태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성교육부터 이제 밑 단계부터 잘못돼서 원치 않는 임신이 생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가지고 와서 저는 아까 성인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그 남성이랑 이제 최종적으로 헤어진 후에 임신을 발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별거나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데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이를 지금 임신한 상태인데 실직이나 투병으로 실질적인 아이의 양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을 발견했을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설상 아이의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서 출산을 한다면 과연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을지 또 부모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이 아이를 출산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황찬원하고가 얘기했듯이 이혼 소송 단계에서 아기가 생긴 거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 부모가 이 아이를 지운다라고 약속을 한다고 했으면은 너무 어른으로서 너무 무책임, 이게 태아를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이 너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우선적으로 들었습니다. 이혼 단계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 했으면은 내가 이혼을 했으니까 이제 이 아이는 내가 못 키우겠어, 지워야겠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어른으로서 지켜야 될 거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황찬원 하부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이 진행되지 않아서 지금
원치 않는 임신을 통해서 출산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젊은 청년층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치 않는 혹은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과거에 너희가 제대로 안 배웠으니까 임신을 한 거지 피임 못 한 거지. 그러니까 너희 이 허용 범위 밖에서는 낙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국가적 차원에서 뭐 젊은 부부라든가 아니면 대학생 연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피임이나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기에 아니면 학생들에게 학교에서도 좀 체계적인 성교육을 진행해서 뭐 출산과 그리고 사랑이라는 데 얼마나 책임과 무게가 따르는지를 알려주고 난 이후에 낙태법을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일단 폐지를 하고 추후에 이렇게 다시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허용하는 낙태법의 허용 범위가 너무나 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좀 넓혔으면 하는 것이고 아까 그 강도가우께서 이상원하고 여기 질문하신 것 중에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자기 남편 혹은 자기 부인과의 관계가 지금 헤어질지 말지도 잘 모르는 소송 기간 중에 임신된 거를 그 관계를 가진 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샌가 뭐 배가 불러온다든가 아니면 이제 임신 초기 증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테스트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어른의 책임감만을 강요하기에는 조금 뭐 그 아이가 나고 자라면서 뭐 그냥 좋은 것보다도 그냥 평범한 그냥 가정생활을 보장받기도 힘들고 그리고 만약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부부끼리의 또 양육권 다툼이라든가 혹은 이제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이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물론 법원에서 그렇게 주진 않겠지만 둘 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출산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 또한 아이는 자기 결정권으로서 살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뭐 이렇게 하면 조금 그냥 만화 같은 이야기겠지만 자기가 나고 싶은데 날 수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다만 우려가 되는 게 낙태법 폐지가 우려가 됐던 게 저희한테 흔한 감기라고 쳤을 때 뭐 감기 걸렸어 어떻게 라는 생각보다는 뭐 약 먹고 주사 맞으면 금방 낫지라는 생각을 하고 감기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바이러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시시부시해진 어떻게 보면 질병 중에서도 가장 최하라고 보는 입장이 됐는데 저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 낙태법 폐지가 됐는데 성교육이 뭐 이제 잘 이루어진다. 낙태법 폐지 후에 성교육이 잘 이루어진다 해도 원치 않는 임신했으면 뭐 그냥 임신 중절 수술하면 되지 라는 식으로 인식이 사람들이 바뀌어 버리면서 성교육의 정체성과 중요성이 커지기보다는 그 후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게 어떻게 보면 임신이라는 게 너무나 쉬운 일처럼 사람들이 인식이 변해가지 않을까. 하다못해 저희도 독감 예방주사를 맞듯이 예방주사를 맞는다는 건 이제 저희가 지금 주제로 다뤘을 때 피임을 한다는 건데 피임을 하지도 않고 독감에 걸렸는데 그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를 따졌을 때 그러면 독감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원치 않는 임신이다, 뭐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 이거는 핑계일 뿐이지 자기가 짊어져야 될 책임감이고 자기가 저지른 실수가 아니었더라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나이도 아니고 현재 그런 한부모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정책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 뭐
보육원이라든지 그런 데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봐준다거나 무상으로 봐주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정착이 돼 있는데 그게 돈 문제로만 그렇다, 혼자 키우기가 힘들어서 했다. 저는 이게 성인이 아닌 사람들의 핑계일 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만 낙태법 폐지가 먼저 된다는 게 저는 다만 우려스러운 입장입니다. 예. 네, 그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낙태죄가 폐지되면 이제 임신에 대한 그런 그 임신을 뭐 그냥 잘못하면 임신 중절해서 아이 지우면 되지라는 인식이 더 강해질 거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임신 중절 수술을 한다라고 이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 기준, 그러니까 저희가 그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를 한 게 2010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 기준에 1년 동안 임신 중절 수술이 16만 9천 건이 시행이 됐어요. 근데 과연 낙태죄가 지금 낙태죄가 있는데 16만 9천 건이잖아요. 근데 낙태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이게 급격히 늘어날 거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공식적으로 진행된 게 18,000건인데 6%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94%가 이미 불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낙태죄가 오히려 이 94%에 해당하는 산모들을 위험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불법적인 시술로 인해서 산모의 건강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낙태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는 임신에 대한 그런 인식이 쉽사리 확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1년에 거의 17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임신 중절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그 낙태죄 폐지가 이런 인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요. 그리고 인식 개선도 분명히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낙태라는 것을 불법으로 몰고 가고 무조건적인 처벌로 이것을 다스리기에는 조금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 교육을 통해서 뭐 적당한 피임 방법을 통해서 이 임신 중절을 당하는 아이들을 줄여나가는 데 집중을 해야지, 낙태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만 급급을 한다면 과연 이 낙태죄가 그러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누구를 위한 처벌인지 정말 그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낙태죄는 우선 폐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저 그 황설하고 이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감기 말씀하셨잖아요. 네. 감기 진료랑 주사 맞는 게 만약에 불법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감기 예. 감기에 대해서 진료받고 주사 맞고 약 처방 받는 게 불법이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해요. 임신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좀 우리가 남성이라서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임신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제가 2018년 9월 29일 날 보도된 MBC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 2017년에 이루어진 낙태 수술만 50만 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낙태 수술이 임산부들은 윤리적인 책임감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타인들의 따가운 시선을 이겨내고도 원래 낙태 비용이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근데 지금 대한 산부인과 의사협회에서 인공 임신 중절 수술,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 더 갈 데가 없어요. 공식적인 것도 안 하겠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라고 규정을 해버려서 그렇게 대한 산부인과 의사협회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가량의 금액을 주고 그리고 그 수술을 진행하는 사람이 의학적 전문의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수술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경과를 확인할 방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출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낙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라리 이 50만 건에 달하는 낙태 수술로 위협받는 그 임산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저는 공리주의적 입장을 좀 좋아하는데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잖아요. 임산부들이 50만 건이나 불법적으로 하면서 위험에 노출될 바에는 차라리 낙태법을 폐지해서 이 사람들이 안정되고 그리고 좀 더 효과적인 그리고 저렴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자 보건법이 이제 낙태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조항들 몇 가지 조항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강간이랑 중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는 낙태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경찰 조사에서 강간 또는 중강간을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인정을 받은 후에 낙태를 합법적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임신이 10개월이잖아요. 예. 10개월 이내에 강간 또는 중강간 혐의 사실 확정을 받아야 돼요. 경찰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남자 측에서 자신은 강간하지 않았다, 중강간하지 않았다라고 완고히 부정을 한다면 혐의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요. 낙태를 합법적으로 하려면. 근데 그 기간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24주 전까지는 산모가 그나마 안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넘어버리게 되면 여성은 이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강간으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 강간으로 인한 아이의 낙태를 누가 방해하고 있죠? 낙태죄가 방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 낙태죄가 사실 좀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강간이 되면 그 아이를 출산하는 게 과연 올바른 출산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에 대해서. 강간을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강간으로 인해서인지를 산모가 직접 또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고 경찰의 처분을 받아야 되고 그게 있어야지 낙태를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거기서 딜레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산모는 결국 불법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강간으로 인해서 생긴 아이인데 그것을 낳아서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그 기른다는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을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산모는 불가피하게 불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몰고 있는 게 낙태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낙태죄 폐지의 필요성은 더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는 낙태죄를 폐지를 하기보다는 아까 성현하고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지금 낙태를 허용 범위 내에서 그게 좁다고 하셨는데, 보면 좁다. 네, 그 범위를 차라리 늘리고 정부 정책으로 부모 혼자 키우는 혼부모 아닌데 한부모 가정에서 네, 한부모 가정에서 키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과 지원 정책을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산모를 생각해서 산모 안전을 위해서 이걸 합법으로 바꿔서 산모를 생각해서 이걸 합법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24주 안에 이 임신 중절 수술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를 한다는 것은 이게 확실한 것인지, 이것도 의문점이 아직까지는 합법이 안 돼서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이게 안전한지 이게 통계청의 결과도 아직까지는 없는 거고 이게 다 아직 추측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방면으로 이제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교육을 진행하면서 지원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어가지고, 이제 낙태죄 폐지 찬성 측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 24주가 이제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한다라는 게 24주 이후부터거든요. 근데 이제 임신 초기가 1주에서 12주고 임신 중기가 13주에서 24주인데 24주 이후부터는 태아도 생명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판단을 하니까 24주 이내에는 낙태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네. 임신 초기보다 임신 중기, 그러니까 13주에서 24주에 해당하는 낙태가 여러 가지 합병증 우려가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임신 초기에 사실 낙태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긴 한데 네. 제가 24주라고 말씀드린 것은 24주 이후에는 태아의 생명권이 인정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24주 전까지는 낙태를 해도 무방하다. 태아가 자기 호흡을 할 수도 없고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 의학계가 가지는 그런 인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임신 24주까지는 낙태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웬만하면 임신 초기에 낙태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겠지만 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한부모 가정 지원에 대해서도 네. 그러면 이제 뭐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임신을 하게 되면 뭐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인데 네. 사실 산모는 그 지원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끔 여지를 남겨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뭐 산모가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아이를 이제 원치 않은 경우 출산하게 됐고 그 아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지원들이 계속해서 지원이 된다고 한들 그 아이가 뭐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산모에게 선택권을 존중을 하고 그 산모의 선택을 우리가 따라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강도하고께서 그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강간이나 중간간에 해당하는 경우만 그런 것 같고요. 네.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희들처럼 학생 신분인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이제 학업을 계속해야 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책임질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낙태를 하고 싶어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불법적인 수술을 이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녀를 계획한 만큼 그리고 서로 조화롭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임신이 되었을 때 또 이렇게 출산해서 양육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는 자녀 계획을 이렇게까지만 생각했으니까 더 이상 낳지 말고 이렇게 낙태를 하자 이렇게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이제 강간이나 중간간에 의해서만 이제 낙태를 이행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임신 중절 수술 이외에도 그 약물을 통해서 이제 그 태아를 그 낙태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물은 일단 한국의 유통과 판매가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품인지 가품인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MBC 뉴스에 따르면은 그 이제 그 정품인지 아닌지 확인도 할 수 없는 약품을 구매하고 돈만 받고 잠적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부작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이게 금지가 되어 있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후유증이 원래 이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약을 먹고 후유증을 앓고 있지만 이게 낙태는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그 산모들을 위험으로 내볼 바에는 제가 좀 그 이번에 그 시기적으로도 그 언제죠? 9월 9월 29일이었나요? 네네. 네, 그날 이제 그 여성분들이 이제 그
피켓을 들고 시위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국민청원에 올라간 그 국민청원 글도 함께 화제가 됐었는데, 국민청원 글이 뭐냐면 낙태법 폐지와 함께 그 이 약물 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약물 합법화. 예, 임신 중단 약물을 좀 합법화해달라가 이제 국민청원 댓글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서는 이제 뭐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다를 수 있다, 뭐 인간 존중, 성생활이 문란해진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일단 시작조차 못했지만 그 암암리에 고통받고 있는 임산부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부모가 원치 않는 출산을 통해서 자란 아이도 부모를 원망하면서 할 바에는 그냥 합법화해서 근데 강동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 그 낙태법 허용 범위를 좀 넓히는 방향이 제일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까 이상원 학우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낙태 수술이 뭐 50만 건이 넘고 뭐 90%가 불법으로 이미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더 늘어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인식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은 좀 오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통계청에서 그 통계 말씀해 주셨을 때 처벌 건수가 10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법의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암암리에 해도 안 걸린다, 어차피 처벌 받아도 된다라는 인식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낙태법이 폐지가 됐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이 심어져 있고, 그로 인해서 낙태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제가 봤을 때는 법이 약해서 이게 낙태법이 낙태가 많아진 거지, 낙태를 많이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성현우하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도덕적 의료 행위이고 뭐 삶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임산부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뭐 고등학교 과학책 그런 데를 보시면 수요와 공급을 보신다면, 공급이 늘어나면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공급이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가격이 높아지고 그런 상승 추세를 아실 텐데, 만약 낙태법 폐지가 된다면 누구든지 어떤 산부인과이든 그 수술을 하고 싶어서 자기가 하겠다, 어떻게 보면 돈이 되는 거니까 자기들은 뛰어드는 걸 거고,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공급자들이 많아진다면 자기들끼리 해서 의료비가 절감이 된다기보단 제가 봤을 때 더 늘어나야 되고, 그 늘어난 늘어난 비용들을 절감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다시 올라올 거고, 그러면 그건 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한부모 가정 예산에도 나라 뭐 국정을 못하느니 잘하느니 이렇게 말도 많은데, 왜 자기들이 책임져야 하는 순결한 성에 대해서 나라가 그거를 책임져 줄 테니까 돈도 더 줄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간통법 폐지가 되면서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처럼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간통법 폐지가 안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간통법 폐지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자각한 다음에 이게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잘못한 것이다 라는 인식을 좀 가졌으면 한다는 저는 바람이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 낙태법 폐지를 저는 아직까지는 저희 나라가, 물론 뭐 그런 우리나라가 했으면 아직은 준비가 안 된 나라가 아닌가. 24주 그런 법들은 분명히 오점도 있을 거고, 분명히 그거에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식이 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낙태법에 대해서 뭐 낙태법 그냥 폐지만 한다고 해서 이거는 뭐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다라고 인식을 하고, 사람들이 이미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한 상태에서 무슨 법을 더 통과시키냐라는 식으로 지금 사회가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 그런 법이 그만큼 중요한 게 법을 고쳐야지 그게 관련된 법을 고쳐야 되지 낙태법을 최종 단계인 낙태법을 먼저 폐지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뒤에 말씀하신 내용은 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앞에 말씀하신 그 법의 처벌이 약하다. 이게 그 임산부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이제 수술을 해준 사람한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징역이랑 이제 그 자기 그 자격정지. 자격정지가 되는데 결코 약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처벌하는 횟수가 적은 만큼 그만큼 검거율이 낮다는 거고 그만큼 이렇게 경찰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처벌 수위는 높고 분명히 괜찮은데 적발된 횟수는 10건 중에서도 처벌받은 횟수는 그것보다 더 적은 횟수라고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뭐 어느 정도 이제 경찰들도 좀 용인해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기소유예도 있고 뭐 직결 심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낙태라고 하는 것을 그 시술 현장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고 가능한 일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그 뭐 산모가 신고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렇다고 시술한 의사가 신고하는 것도 아닐 텐데 실질적으로 시술하고 있는 그 현장을 덮쳐서 검거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만큼 검거율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 그 문제도 뭐 그 낙태를 수술 받으려는 사람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낙태 시술 비용에 대한 증가가 생길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낙태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그 의료보험 제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낙태를 의료보험으로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적용을 시켜서 정부에서 낙태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의료보험을 적용시켜줘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에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리고 그 교육이나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죠. 맞는데 그 교육이나 그것이 아직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은 단계에서 낙태에 대해서 처벌만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낙태죄가. 그래서 낙태죄를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교육이나 인식 개선을 통해서 우리의 전방적인 건강한 성생활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임신에 대한 그런 인식 개선을 나가는 게 그 다음 단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폐지를 한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개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인식 개선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낙태죄는 그대로 두고 인식 개선이랑 그런 것을 하겠다? 그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이상원하고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그 대한민국의 의료보험법 의료보험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의료보험 지출 비용의 52%를 노년층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48%밖에 저희가 누리고 있는 거 실질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 얼마 안 되는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년층을 위한 지원제도 강화보다는 이제 어린아이들을 위한 신생아라든가 뭐 산모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 제도적인 부분,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것들을 훨씬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 국민들의 어떤 여론 수렴과 그리고 임산부들의 그런 건강적이고 건강과 그리고 이제 그 건강한 성생활 선도를 위한 그런 것이 이렇게 같은 한 연장선에서 만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의료보험에 관련된 얘기도 충분히 이걸로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찬성 반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보았습니다. 현재 낙태죄 폐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국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10월 12일 수요일 오늘을 말하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주제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